네, 이번 시간에는 허혈성 심질환이죠. 허혈성 심질환. 저희가 쉽게 그 협심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심방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이 심실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부정맥에 대해서 했던 거고, 자, 이번에는 이 심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줄, 혈액을 공급해줄 혈액이 필요한데, 그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질환,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심장에 먼저 혈관 공급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쫙 뻗어나가는 여기 올라가자마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촥 나오면서 혈관을 이제 먹어 살리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혈관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겨서 이 안으로 이제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혈액이 지나가기에 너무 통로가 좁아져 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안정합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이렇게 막 안에 뭐가 이렇게 차가지고 혈관 이런 데는 이제 못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안은 깨끗한데 혈관 자체가 수축해 버려서 이게 이제 변이협심증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안정협심증이라고 부르는 죽상경화가 생기거나, 그래서 안에 뭐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혈관 자체가 약간 요런 형태거나, 아니면 약간 깨끗하지만 요렇게 된 요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메인입니다. 죽상경화 때문에 안쪽에 막 찌끄레기가 막 껴버려 가지고 혈관이 지나갈 수 없는 이 안정협심증에서 좀 더 심화되면 불안정협심증이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경색이 진행되는 이 라인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는 문제가 없지만 혈관이 좁아지면서 일시적인 경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변이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메인 디시가 아니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 여기 이제 우리의 메인 디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정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죽상경화가 원인이에요. 죽상경화가 이제 원인이다. 그래서 혈관 내 죽상경화처럼 이렇게 막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심근이 여기 있겠죠. 심근이 여기 있는데 얘가 평상시 쉴 때는, 우리 지금 안정협심증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안정협심증. 자, 평상시 쉬고 있을 때는 이 심근이 산소를 얼마 요구하지 않아. 나 산소 조금만 줘. 조금이면 돼. 좀만 줘. 그러니까 요 정도 통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해버리는 거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면서 심근이 일을 하기 시작해버리면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피가 많이 와야겠죠? 피 안에 산소가 담겨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좁아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심근은 받는 피는 일정한데 요구량이 증가해 버렸으니까 이제 상대적인 허혈 상태에 빠지면서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환의 핵심이에요. 자, 죽상경화 때문에 생긴 요 플레이그 때문에 산소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구량도 적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공급량이 지금 적은 상태인데 요구량도 적으면 괜찮지만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요구량이 증가해 버리면 요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인 허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열 때문에 흉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해서 요구량이 증가돼서 이제 흉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해버리면 요구량이 다시 감소하면서 흉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심전도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공급량이 요구량에 비해서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요구량을 올려줘야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 그래서 운동 부하 상태로 심전도 검사를 찍거나 혹은 아데노신을 부하해요. 이거 그때 기억나시나요? 부정맥에서 뭐 PSVT 같은 데에서 AV 노드를 탁 쳐가지고 기절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AV 노드에 어쨌든 심장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그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시켜가지고 얘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일을 더 해야겠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부하하든 아데노신을 부하해서 심근 관류 스캔, 스펙트죠. 관류 스캔을 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이제 퍼스트 라인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부정맥이 있거나 혹은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겠어. 그러면 부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혈관 안에 들어가서 혈관 안이 막혔나 안 막혔나를 확인한다는 거겠죠. 얘는 인베이시브 하기 때문에 인베이시브 하겠죠. 당연히 혈관 내로 들어가야 되니까 인베이시브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퍼스트 라인이고요. 안 되면 이거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이제 중요한데요. 치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지금 문제가 뭐였어? 자, 죽상 경화가 문제였는데 이 죽상 경화 때문에 혈관이 좁아진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1번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칼슘 채널 블로커랑 나이트레이트가 그냥 나이트레이트네요. 나이트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자, 2번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심근이 나 산소 많이 줘 한 게 문제였죠. 요구량이 늘어난 게 문제였으니까 요구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랄까? 심근 안정이라고 할까요? 심근 안정을 위해서 이제 베타 블로커를 사용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심장을 조금 진정해야겠다. 심근 진정. 진정시키는 거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치료는 이제 이 죽상 경화 때문에 이 플래그가 생긴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플래그가 떨어져서 혈관을 콱 막으면은 이제 혈전이 생기면서 허열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그러니까 예방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타틴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틴은 이 플레이그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이고요. 이 아스피린은 이제 항혈소판제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를 조금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안정협심증의 이제 핵심이 뭐였다? 핵심은 죽상 경화가 문제였고요. 그리고 운동 시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면서 허열이 발생해서 흉통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였다. 그래서 운동시가 문제였으니까 이제 휴식시 5분 이내로 증상이 호전되면 사실상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부하 검사라든지 관상동맥 조영술하고 치료가 어떻게 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이게 이제 안정협심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악화된 거예요. 불안정협심증입니다. 그래서 협심증, 그래서 unstable 엔자이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이상 물론 산소 요구량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산소 요구량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얘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안에 아까 플레이그가 막 껴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아스피린도 넣고 스타틴도 넣고 했었잖아요. 얘는 근데 실제로 얘가 지금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싹 부서지면서 막 이렇게 찌꺼기가 막 이렇게 막 껴버린 지금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이건 딱 봐도 굉장히 많이 막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량에도 일반적인 요구량을 맞출 만큼의 공급량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막혀가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플레이그를 발생한 상태다. 이렇게 플레이그가 파열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 시에도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식 시에도 증상이 있는데 얘한테 운동을 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진단은 부하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실제로 플레이그가 파열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른 치료는 똑같아요. 혈관 확장을 위해서 CCB랑 나이트레이트 그대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베타블로커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블로커 당연히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방을 위해서 그때 아스피린을 넣었었죠. 이 아스피린에 추가적으로 클로피도그렐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뎁트죠. 뎁트를 시행하고요. 왜냐면 더 이상 예방의 문제가 아니야. 얘는 실제로 지금 플레이가 터졌으니까 조금 빡센 케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클로피도그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미 터져가지고 이미 혈소판이 붓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피브린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헤파린도 항응고제도 넣어준다. 헤파린 쓸게요. 헤파린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약물을 클로피도그렐 덮티해야 된다는 것과 헤파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핵심은 자, 플레이가 이미 터졌다. 벌써 터졌다. 그래서 휴식 시에도 증상 있고 관상동맥 조영술밖에 진행 못한다. 부하 검사를 못하고 그다음 치료는 다 똑같은데 클로피도그렐과 헤파린을 추가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근경색부터는 이제 심각하죠. 왜냐하면 마이오카디아 임팍션 이때부터는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얘는 지금 아까까지는 그냥 허열이었잖아요. 지금부터는 허열을 넘어서 실제로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역적이지 않고 비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심근이 가지고 있던 심근 효소들 트로포닌이랑 CKMB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앞에 이거는 핵심이 이제 휴식 시에도 증상이 있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트로포닌과 CKMB가 증가되어 있다면 우리는 얘 지금 실제로 심근이 괴사되고 있구나. 이거 심근경색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근이 그냥 파열될 수도 있고 심근이 다 심근이라고 치면은 자,
만약에 신근이 여기 위에부터 밑에까지 싹 다 죽잖아요.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다 지금 손상을 받잖아요. 허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쪽에 전기 신호가 잘 안 통하면서, 죽은 건 아니에요. 허열이 발생하면 전기 신호가 잘 안 통하면서 ST 엘리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좀 외우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 ST 엘리베이션이라 함은, 자, P, Q, R, 자, P, Q, R, S에 이제 T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S와 T 사이에 있는 여기 이 분절, 이거를 ST 세그먼트, ST 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ST 엘리베이션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S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원래 쫙 이게 아니라 여기가 쫙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왜를 사실 이론을 생각하면 조금 빡세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우냐? MI 이제 경색이죠. 신근 경색이죠. 경색의 핵심은, 자, 신근 효소가 증가한 게 핵심이다. 신근 효소가 증가한 거. 왜냐면 괴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신근 효소가 증가했으면 그때부터 MI인 거예요. 근데 전층의 손상이 발생하면 ST 분절이 엘리베이션 될 수 있는데, 이 ST 분절이 엘리베이션 되면 우리가 그것의 이름을 ST 엘리베이션 MI다 해서 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ST 엘리베이션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none을 붙여서 N 스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ST 분절을 확인하시고 엘리베이션 돼 있으면 ST 엘리베이션 MI 스템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ST 엘리베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심장을 심실이겠죠? 심실을 그냥 원통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심근에는 내막과 외막이 있을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왜에서 내배웠나? 어쨌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심근의 활성이 이렇게 보일게요. 중앙으로 모이는 방향으로. 자, 바깥쪽부터 활성되고 전기 신호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기 신호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위쪽이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 모르겠다 이러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 방향이 우리는 위쪽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스테미에서 여기가 완전히 죽어버렸네.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의 신호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대쪽에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 건너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 걸 잘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반대쪽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내 쪽은 ST가 엘리베이션 되는 거고요. 내 쪽은, 반대쪽은 ST가 디프레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디프레션 스펠링 이거 맞나? 하여튼 이해되시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내 쪽은 엘리베이션, 내 쪽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내 눈에 이게 안 보이고 반대쪽이 그대로 통과돼서 보여. 그러면 반대쪽 건 디프레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거울상 리시피로칼 디프레션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몰라도 돼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MI인데요. 여기 보시면 ST 엘리베이션이 보이죠?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라면 여기에 P, Q, S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ST 엘리베이션이라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ST 엘리베이션이란 거고요. 이 반대쪽 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죠. 이렇게 디프레션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레시프로칼 S 디프레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중요하지가 않다. 자, 다시 그럼 중요한 거 뭔데? 하면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M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근 효소가 증가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로포닌이나 CKMB가 증가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진단은 무조건 MI인 거예요. 그 다음에 ECG가 있을 거예요. ECG를 싹 보고 뭔가 ST가 엘리베이션 된 것처럼 보여. 그러면은 레프로시칼 디프레션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뭔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것처럼 뭐가 보이네. 그러면은 야 내려가 있는 게 보이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려가 있는 게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진단명이 스테미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없어. 그러면 진단이 N스테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단은 당연히 관상동맥 조영술이겠죠. 지금 심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야 운동 한번 해봐라고 하면은 내일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게 되겠죠. 자,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로 이 관상동맥 조영술 해보면 분명히 완전히 막혀 있을 거야. 완전히 막혔으니까 심근효소가 지금 괴사되고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거기서 바로 관상동맥 중재술 PCI까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관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근이 완전히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혈압 유지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 있다면 BP가 떨어져 있다면 이제 수액을 넣어서 프리로드라도 좀 늘려서 죄송합니다. 프리로드라도 좀 늘려서 회복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다. 핵심은 PCI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이협심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정협심증, 그 다음에 불안정협심증, 그 다음에 MI까지 경색까지 다 했는데요. 물론 여기 그 앞에 있던 치료는 다 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얘 문제의 핵심은 이제 죽상 동맥 경화였어요. 얘가 이제 핵심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변이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베리언트 엔자이나죠. 변이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죽상 동맥 경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는 깨끗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시적인 스파즘이야. 일시적인 경련성 스파즘이 문제다. 그러니까 혈관이 잘 있다가 갑자기 확 좁아져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새벽이나 아침에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변화하면서 그 자율신경계가 변화하는데 조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로 발생하고요. 밤늦게 잠에서 깼다든지 밤만 되면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새벽과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 요구량과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산소 요구량은 그래도 지속적인 산소 요구량이 중요한 건데 얘는 순간적으로 확 줄었다가 확 펴지기 때문에 산소 요구량과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할 때도 아프고 운동을 한다고 꼭 아픈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운동과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한번 수축시켜 보는 거죠. 에르고노빈을 부화해서 얘가 실제로 혈관을 조금 수축시켜 보는 겁니다. 조금 수축했을 때 증상이 발생하면 이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면 얼마나 줄었나, 많이 줄었나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고요. 치료는 얘는 아까 우리 스테미나 할 때는 스테이블 안자이나 할 때 치료가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혈관 확장, 그 다음에 산소 요구량 감소, 그 다음에 죽상경맥 완화, 죽경이라 할게 그냥 완화. 이 3개였죠. 지금 스테이블 안자이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혈관 확장의 나이트레이트랑 CCB였고요. 산소 요구량 감소의 베타 블로커였고요. 그리고 축상 완화의 아스피린과 그리고 스타틴이었다. 그죠? 근데 변이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 요구량도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베리엔트 안자이나의 경우에는 요것과 요것이 필요 없고 요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요. 안정협심증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안정협심증과 경색과 변이협심증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핵심을 딱딱 집어보자면 안정협심증은 운동 시 통증, 휴식 시 5분 내 완화. 이 말이 있으면 99.9% 안정협심증입니다. 아시겠죠? 불안정은 휴식 시, 식시에도 증상 지속 플러스 심근 효소 없음. 이러면은 99.9% 불안정이에요. 경색은 휴식 시에도 통증 지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근 효소가 있다면 99.9% 얘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99.9%는 확진이 아니란 말이지만 사실상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경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변이는 젊은 환자에서 얘는 막 죽상 경맥이 있을 만큼 뭐 만성 질환이 있고 이렇지 않아요. 젊은 환자에서 새벽에 발생하면 사실상 99% 확정이고 그 다음에 운동과 무관하면 100%예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젊은 환자에서 새벽이 중요하겠죠. 새벽에 발생하고 운동과 무관하면 사실상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자, 진단을 보시면 진단은 얘는 부하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부하라든지 아데노신 부하를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특이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형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얘가 뭐 APB 있던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절이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정은 부하 검사를 당연히 못 하죠. 운동을 안 해도 하는데 운동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자, 변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릅니다. 얘는 에르고노빈이었다. 에르고노빈으로 혈관이 수축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부하 관상동맥 조영술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혈관이 수축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부하 검사.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어레고노비 다시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새벽과 운동 무관력이 중요하고. 얘는 변이 사실 검사도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진단까지 했으니까 이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을 위한 이 중요합니다. NCC랑 그 뭐야 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심근 안정 베타블로커, 그리고 혈전 예방 아스피린이랑, 그 다음에 죽상 경맥 완화 스타틴 이렇게 넣어줘야겠다. 자, 불안정. 자, 다 똑같고요. 추가로 아스피린에 추가로 클로피도그렐 약간 뎁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클라틴이 해소되고 있으니까 헤파린도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자, 경색은 약물도 물론 중요한데 주로 PCI가 해결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수액 정도. 이렇게 PCI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변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NCC랑 나이트레이트인데, 특히 나이트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 나이트레이트를 투여했더니 통증이 완화되었다라는 것도 줄 때가 많을 만큼 얘는 진짜 나이트레이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나이트레이트가 핵심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미랑 N스테미를 살짝 구분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협심증을 마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넣어야 될지 몰라서, 여기까지가 사실 그 협심증의 끝입니다. 자, 어디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흉통에 관해서 추가적인, 왜냐면 약간 요 환자들이 다 흉통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흉통으로 왔을 때 좀 DDX 해야 되는 질환 두 가지만, 이것 좀 간단합니다. 질환 두 가지만 하자면 대동맥 박리랑 aortic dissection, 대동맥 박리랑, 그 다음에 갈비 연골. 이렇게. 자, 먼저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여기가 이제 트루 루먼이죠. 실제 혈관인데 고혈압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말판 신드롬처럼 뭐 결합 조직이 조금 약해졌던가 요게 이렇게 붕 뜨는 거야. 이렇게 붕 뜨면서 이 사이에 피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대동맥을 박리하면서 피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막과 실제 막 사이에 새로운 가성막이 생겨버리는 질환입니다. 이걸 단면을 보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실제 혈관이고, 위가 이제 요 막을 벌리면서 피가 찬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고혈압이 원래 있던 환자에서 굉장히 심한 고혈압을 보통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핵심은 CT를 딱 찍어서 요걸 이제 플랩이라고 부르거든요. CT를 찍어서 이러한 혈관 모습이 실제로 보이면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이제 응급수술인데, 어센딩, 한글로? 상행대동맥. 상행대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과 너무 가까워서 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행 쪽이면 상행을 안 건드리면 응급수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약간 약물처럼 베타블로커나 아니면은 나이트로사이드로 조금 심근을 완성시켜 볼 수 있겠다. 근데 수술이 보통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갈비 연골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흉골이 있고 갈비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연골에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자가 말하기를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지만 사실 심장이 아니라 여기 이제 염증, 갈비뼈 연골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얘 가장 큰 특징은 심한 무리한 신체 활동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요. 뭐 이사를 했다던가 운동을 심하게 했다던가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부분을 눌렀을 때 여기가 아파했을 때 그 흉통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 발생하면 우리는 진단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딱 눌렀을 때 똑같이 아프냐 이랬을 때 그렇게 아프다 하면은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는 휴식 및 엔세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약간 써보고 핵심은 이번 시간의 핵심은 요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